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포기 나누기와 묻어떼기 3목을 다뤘어요. 이번에는 영양번식 종류의 세 번째, 네 번째인 접목과 조직 배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접목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접목은 어미나무에서 가지나 눈을 잘라내서 이것을 다른 나무에게 접붙이는 방법을 접목이라고 했죠. 오늘은 이 접목의 세부적인 방법 3가지를 배워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 T자 눈접을 먼저 살펴볼게요. 이 T자 눈접은 대목을 T자로 자른다고 해서 T자 눈접이에요. 여러분, 우리 복습 한번 해봅시다. 접목을 할 때 지우개 접목을 할 때 밑에 있는 나무가 있었고 위에 붙이는 나무가 있었어요. 이 밑에 있는 나무를 뭐라 했죠? 그래요, 대목이라고 했습니다. 이 위에 붙어있는 가지를 위에 붙일 가지를 뭐라고 했죠? 접수라고 했어요. 이 대목 부분을 T자,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T자로 잘라요. T자로 자르고 이 가지 껍질을 벗겨서 이 속에다가 접수의 눈을 속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식물은 그냥 잎이나 가지, 꽃이 뿅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눈이 먼저 나온다고 했어요. 식물에 이렇게 가지가 있으면 여기에 그냥 잎이 뿅 하고 달리는 게 아니라 먼저 식물에 동글동글하게 생긴 눈이 나타나고 이 눈이 적당한 환경을 받으면 그 눈이 분화해서 꽃이나 잎 혹은 가지가 됩니다. 이 가지를 통째로 넣는 것이 아니라 이 눈을 똑 떼서 눈을 이 대목, 벌어진 틈에 넣어주는 것을 T자 눈접이라고 해요. 이건 어떤 점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봤나요? 이 나무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껍질만 벌려서 아주 작은 눈을 쏙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에게 큰 상처가 나지 않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람이 수술을 할 때도 만약에 배에 뭔가를 넣어야 된다. 좀 잔인하지만 배에 뭔가를 넣어야 한다. 그러면 최소한의 절개만 해서 최소한의 그런 크기를 가진 어떤 물건을 넣어야 우리가 회복이 빠르겠죠. 근데 배를 예를 들어서 통째로 자르고 거기에 뭔가 넣고 꿰맨다. 그럼 사람이 회복하기 좀 더뎌지겠죠, 회복이.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시가 조금 잔인하지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건 상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되게 조작하기 편하고 활착률이 높습니다. 주로 핵과류, 복숭아, 매실, 자두 이런 핵과류에서 많이 쓰이고 감귤 등에서 많이 쓰입니다. 어떤 나무에서 사용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해요. T자 눈접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대목은 땅 위에서 한 5에서 6cm 정도인 곳에 T자형으로 칼금을 이렇게 그어주고 나무 껍질을 벌려서 접눈을 끼워 넣고 비닐 테이프로 잡아 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접눈을 떼어낼 때 반드시 생장점이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접눈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달려 있으면 이 생장점이 있는 부분까지 도려내서 안에 넣어줘야지 이 접눈 겉에만 살짝 긁어가지고 안에 넣어주면 생장점이 없어서 거기에서 분화될 수 있는 가지나 잎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장점이 꼭 붙어 있도록 떼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깎기 눈접이에요. 깎기 눈접은 식물을 깎아서 눈을 접붙인다.
해서 깎기 눈접이에요. 이것도 뭐 T자 눈접과 비슷하게 식물을 나뭇가지를 많이 잘라내지 않습니다. 이 대목, 이게 지금 대목이에요. 대목을 비스듬히 잘라내요. 이렇게 비스듬히 1.5cm. 여기다. 이게 대목이에요. 대목을 비스듬히 칼로 잘라낸 다음 이 접수를 이 안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갖다 놓고 여기를 이제 꽁꽁 감죠. 테이프로 감겠죠. 그러면 여기서 활착이 돼서 원하는 과종의 과실이 여기서 열립니다. 이 접수는 한 1.5cm 정도 되는 곳에서 접는 아래쪽으로 1.5cm 정도까지 목질부가 살짝 붙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생장점과 목질부가 함께 붙어 있을 정도로 비스듬히 잘라내준다는 거죠. 이 접수와 대목을 갖다 붙이고 이때 중요한 것은 형성층을 맞춰준 다음 비닐 테이프로 감아줘야 돼요. 이따가 뒤에 형성층 사진을 선생님이 보여줄 거예요. 근데 이 형성층끼리 맞지 않으면은 그 뿌리에서 얻은 영양분들을 이 접수가 형성층을 통해서 영양분들이 이동하는데 형성층이 접수와 대목이 맞지 않으면 대목의 영양분을 접수로 줄 수 없겠죠. 그래서 형성층을 꼭 맞춰준 다음 비닐 테이프를 감싸줘야 합니다. 자,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아까는 깎기 눈접이었으면 눈접이었죠. 이거는 접수에 눈을 갖다 붙인 거라면 이 깎기 접은 그냥 접수 그 자체를 갖다 붙인 거예요. 접수 그 자체를 갖다 붙여서 깎기 접입니다. 이거 선생님이 지난 영상에서도 그러니까 지지난 영상에서도 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복습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 접목을 한 나무, 밑에 나무를 뭐라 한다고요, 여러분? 이제 좀 당연히 입에서 툭 튀어나올 때가 됐죠? 대목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위에 붙어 있는 나무는? 그렇죠, 접수. 대목과 접수가 이제 잘 붙어서 생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이걸 뭐라 했죠? 그렇죠, 활착이라고 했습니다. 이 깎기접의 방법을 살펴봅시다. 이 대목을 땅 위에서 5cm에서 6cm 정도 되는 곳으로 자르고 약간 이렇게 벌려줍니다. 이 틈을. 그런 다음에 접수도 이렇게 비슷한 크기로 잘라서 그냥 쑥 넣어주면 돼요.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형성층이 꼭 맞닿도록 끼워 넣어야 대목에서 흡수한 영양분이 형성층을 통해 접수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대목과 접수는 꼭 형성층이 맞닿아 있게 붙여주고 여기를 비닐 테이프로 꽁꽁 감아줍니다. 여러분, 이게 접목, 깎기 접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안 봐도 대충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대목을 잘라주고 이 대목을 쑥 이렇게 자른 다음에 대목을 좀 이렇게 벌려줘요. 접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경사지게 깎아주고 이 벌어진 대목에 접수를 맞추고 비닐 테이프를 감아줘야 합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죠? 대목과 접수를 맞출 때 뭘 주의하면서 맞춰야 한다고요? 형성층이 잘 맞았는지를 확인하면서 접수와 대목을 붙여야 한다고 했어요. 왜 형성층을 꼭 맞춰야 할까요? 대목에 있는 영양분이 형성층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형성층을 꼭 맞춰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활착 그 사진이에요. 딱 보면은 이 형성층이 여기 속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걸 보면은 여기는 잘 이어져서 영양분이 이런 식으로 중심부가 연결되어 있어서 영양분이 이렇게 쑥 갈 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 사진을 잘 보세요. 확대를 해볼까요? 잘 보면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양소가 여기를 이렇게 이동을 하려다가 여기에 가로막혀서 이동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접목 친화성이 없어서 활착이 안 된 거고, 이거는 활착이 잘 된 사진이겠죠? 여러분, 이제 영양번식 4가지 방법 중 드디어 마지막 방법인 조직 배양입니다. 이 조직 배양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이 조직 배양이 뭐냐면 식물의 영양기관. 영양기관 뭐 있죠, 여러분? 생각나는 거 대답해 봅시다. 그래요. 잎과 뭐 줄기, 뿌리. 뿌리의 아주 일부분. 지금 보면 이 손바닥만한 배지에 이 정도 크기의 잎이니까 되게 작겠죠. 한 가로 세로 1.5cm 정도 될 거예요. 이 영양기관을 배지에 넣어놓고 적당한 온도와 습도와 호르몬을 주면 여기서 새로운 몽글몽글한 세포들이 돋아나서 나중에 전체 식물로 분화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식물의 특별한 능력? 그렇죠. 아주 중요한 전형 성능. 이렇게 잘 놔두면은 캘러스라는, 여기 보면 몽글몽글한 무언가가 보이죠? 이 몽글몽글한 것들을 캘러스라고 해요. 이 캘러스들이 분화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점점 식물의 형태를 갖춰 나가는 거예요. 이 전형 성능을 이용해서 식물의 절편, 그러니까 작은 조각들을 전체 식물로 분화시켜내는 그런 기술을 조직 배양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 선생님이 실험한 그거예요. 이게 사진이 선생님이 대학생 때 실험한, 선생님네 조에서 실험한 그 배지인데, 이게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이걸 할 때는 절대 세균이 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식물의 세포는 되게 이렇게 커요. 크고 분열을 하는 데까지도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세균이 톡 떨어지잖아요? 근데 세균은 크기도 작고 영양소도 빨리 흡수하기 때문에 분열이 정말 빨라요. 분열 속도가 뭐 식물의 몇 배는 되기 때문에 세균이 떨어지면은 식물보다 이 배지에서 세균이 훨씬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세균으로 뒤덮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 배양은 나중에 여러분들이랑 선생님이랑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 실험인데, 이때는 세균이 닿지 않게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강조. 이 식물의 절편에서 전체 식물로 분화할 수 있는 식물의 특별한 능력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전형 성능이라고 한다. 이 조직 배양은 여러 그런 식물 회사나 뭐 연구기관에서 많이 이용되는 실험 기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최첨단 시대가 왔으니까 이 기술 정도는 좀 어렵지만 알아둬야 한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영양 번식, 이제 지난 동영상과 이번 동영상에 이어서 영양 번식 방법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 영양 번식 방법 첫 번째, 포기 나누기와 묻어떼기였어요. 이 포기 나누기는 정말 포기를 나눠서 이제 식물의 뿌리와 함께 지표면에서 자란 줄기인 흡지를 떼서 분리해서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방법이었고, 이 묻어떼기는 식물의 살아있는 가지를 땅에 묻어서 거기서 새로운 개체를 발생시키는 방법이었어요. 이 묻어떼기에 2가지 방법이 있었죠. 뭐가 있었죠? 잘 복습해 봅시다. 네, 첫 번째로 세워 묻어떼기. 세워 묻어떼기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막 자라는 거였죠. 그 다음에 2번째로 미랑 묻어떼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지난 영상에서도 살펴봤듯이 삽목과 접목을 배워봤고요. 마지막으로 조직 배양을 배웠어요. 자, 접목.
잊어버리지 않고. 접목 방법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T자로 잘라서 그 껍질을 벌린 다음 눈을 그 속에 넣고 테이프로 감는 어떤 눈접? T자 눈접 있었죠. 이 T자 눈접은 자르는 부위가 작기 때문에 활착이 굉장히 좋았어요. 활착 굿.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무를 깎아서 거기에다가 접눈을 붙이는 방법인 깎기접. 깎기접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인 뭐였지? 죄송합니다. 두 번째 거가 깎기 눈접이었죠. 깎은 다음에 거기에 접눈을 붙이는 깎기 눈접, 그 다음에 마지막이 깎기접, 가장 흔히 사용되는 깎기접이 있었습니다. 자, T자 눈접은 어떤 과일들에 많이 이용됐죠? 자, 힌트. 핵과류와 감귤에 많이 이용됐었고, 깎기 눈접은 어디에 많이 이용될까요? 그리고 끊겨서 영상이. 그리고 깎기접은 대부분의 과수에 가장 잘 사용되는 방법이 깎기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물의 식물의 조각을 배지에 놓고 적당한 환경 조건을 줘서 전체 식물로 분화시키는 방법인 조직 배양 방법을 배워봤어요. 이 영양 번식에서 이용되는 식물의 가장 큰 특성 뭐였죠? 식물만이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요. 전형 성능을 이용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영양 번식 4가지 방법을 배워봤어요. 이 4가지 방법들의 각각의 특징을 잘 알아두시고 다음 시간에는 실생 번식. 이 실생 번식은 종자로 번식을 하는 거예요. 실생 번식의 단계의 4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